안녕하세요, 레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1화에서는 기립성 빈맥 병명을 판정받았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던 내용과 저의 생각을 담아왔어요. 그리고 사실 서울 아산병원 가기 전에 서울에 있는 지역 병원에서도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왜 서울에 있는 지역 병원을 갔었냐면 서울 아산병원 가기 전에 제가 심도 있게 궁금하고 질문할 게 있어가지고 서칭을 해보았더니 서울 아산병원에서 한 32년 정도 근무하고 은퇴하신 분이 개원을 하신 병원이라고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후기도 되게 좋았어요. 되게 인자하시고 친절하다 이런 후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되게 심도 있게 질문하고 저의 병명에 대한 근원도 물어보고 싶고 이렇게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하러 가게 되었거든요. 거기서 총 3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신경계 검사라고 저번에 받았던 똑같은 검사를 했어요. 베드에 누워서 손발이 묶여있고 앉았다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하면서 저의 맥박과 혈압을 측정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근전도 검사라고 해서 이렇게 근육에 패치 같은 걸 붙여놓고 부분마다 전기를 통하게 해서 전기가 이게 찌릿찌릿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반응을 하면 그 반응 같은 거를 측정하고 확인을 하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말초신경 검사라고 해서 제 손과 다리에 뜨거운 바람이나 차가운 바람을 넣어서 이 미세한 온도에도 반응을 하는지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알게 됐던 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저는 제가 기존에 기립성 빈맥만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소섬유 신경병이라는 것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그 발의 세포 같은 것들이 이제 온도를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발에 온도를 좀 잘 못 느껴서 소섬유 신경병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족냉증이 심해서 전기장판을 60도로 트는데 그게 막 전혀 뜨겁지 않고 되게 안정적이라고 느꼈는데 그게 그렇게 느꼈던 이유를 알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 가게 되었잖아요. 사실 가게 된 이유는 특별한 건 없었고 제가 갖고 있는 환상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병원에 가면 제 병에 대해서 실마리가 있고 해결책이 있을 거라는 그냥 막연한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서 조금 실망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다들 전문적이신 분이고 내로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우선 이 기립성 빈맥 자체가 신경관지 심장관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길래 아산병원에 2번이나 전화를 해서 여쭤봤는데 다들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해주시고 간호사분도 의사 막 여기저기 확인해보고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심장과에 우선 가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심장과를 먼저 예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심장과를 갔는데 심장과에서는 본인은 이제 기립성 빈맥을 볼 수 없다고 신경과로 가라고 또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제가 1차적으로 좀 너무 좀 당황스럽고 2차적으로 당황스러웠던 거는 그래서 신경과를 소개시켜 주셔서 이관한 이관한 그 신경과에서 진료를 다시 받게 된 거예요. 또 몇 달 이렇게 기다려서. 그랬더니 또 그 선생님은 본인이 신경과 맞지만 기립성 빈맥을 볼 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다른 의사 선생님을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2차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3번째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이제 그분은 기립성 빈맥 담당 의사신가 봐요. 이게 의사마다 저는 담당이 다른지 몰랐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제가 뭐
전화를 해서 여쭤보기도 하고 뭐 진료할 때 문의도 남겨놓고 이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뭔가 뺑뺑이 돌리듯이 자꾸 돌아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조금 속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몇 달 동안 기다리고 저는 이제 3번의 진료를 받는 동안 3개의 연가를 쓰고 시간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고, 그리고 검사를 하러 가게 된 날은 결국 그 신경과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신경과 전체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저기 다 아프다고 하시니까 그게 딱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알겠다고 하고 이렇게 다른 병원에서 받은 내역으로 가름이 되냐고 여쭤봤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대학병원에 내역이 없어서.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검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이제 예약을 하고 수납을 하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간호사분이 설명해 주실 거라고 하시고 간호사분은 이제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검사를 하시는지. 왜냐면 좀 포괄적으로 써 있더라고요, 종이에는. 그래서 제가 어떤 검사인지 여쭤봐도 다들 잘 모르시고 수납할 때 여쭤봐도 그냥 수납 내역만 아시지 말씀을 못 해주시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하기 전에 우선은 수납을 해야 되는데 그 검사에 대한 종류도 모르고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니까 조금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안 할 순 없잖아요. 하자니 조금 찜찜하고 안 하자니 또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우선은 결제를 했거든요. 근데 금액이 2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200만 원을 먼저 결제를 하고 나중에 검사를 예약해서 오는 걸로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검사하는 당일에 혈액 검사를 하고 이제 신경과에 가서 접수를 하고 검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 예약 접수해주는 신경과 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여기서 김밥을 먹어도 되냐, 민폐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려고 여쭤본 거죠. 왜냐면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고 자리도 널널한데 약간 공공장소고 먹기는 애매하고 안 먹자니 너무 제가 기운이 안 나서 민폐가 될지 여쭤본 거였거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근데 오늘 공복 검사인데 드시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듣잖아요. 왜냐면 검사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못 들었고 공복이라는 말은 진짜 아무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좀 힘들었는데 저는 이미 그리고 아침도 먹었고 점심도 먹으려고 김밥을 챙겨온 거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좀 난감한 거예요. 다행히 뭐 거기 검사해 주시는 분께서 뭐 공복 때 해야 되는 검사는 좀 마지막으로 미뤄가지고 뭐 조정을 해서 검사를 했었어요.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제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자율신경계 검사할 때 누워서 이제 저를 또 묶어놓고 서 있다 누워 있다 서 있다 누워 있다 이렇게 침대에서 맥박과 혈압을 잰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운이 열려져 있는 상태고 여자분이 해주셨는데 남자분이 갑자기 들어오셔서 그 여자분께서 그 교육생으로 추정되는 남자분한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저는 막 너무 힘들고 어지럽고 죽을 것 같은데 계속 그런 걸 보면서 민망하기도 한 거예요. 사실 저에 대한 관심도 없고 뭐 환자니까 그런 마음은 하나도 안 드는 게 당연한데 제가 너무 그냥 놀랐나 봐요. 뭔가 뭐 공복인 것도 모르고 있었고 갑자기 들어오시고 뭐 옷도 열려 있고 그냥 그 이 모든 게 좀 쌓여가지고 조금 속상했었거든요. 근데 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여자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검사를 힘들어하니까 힘들면 말씀하시고 중간에 멈출 거니까 얘기해라. 편하게 말해도 된다. 억지로 참을 필요 없다. 안 참아도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약간 오기가 생긴 거지 더 참고 악착같이 버텼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 저렴한 검사도 아니고 시간이 연가까지 써서 왔는데 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이거를 약간 참고 버텨야지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걸 내가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정확한 검사나 진단이 안 나올 것 같고 불안하고 제 생각이긴 한데 조금 이렇게 억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제가 아무리 힘들고 이래도. 근데 그게 보였나 봐요. 왜냐면 이제 헉헉거리고 식은땀 나고 이제 막 눈 풀려가지고 죽으려고 하고 이러는데 자꾸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한테 막 나중에는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힘드시면 말씀하시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 보면서 되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를 더 신경 써주고 얘기를 해주는데 왜 나는 말을 못하지? 이게 내가 과연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런 건가? 아니면 나를 이렇게 억누르면서 사는 게 너무 습관이 되었고, 사실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고, 억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제 어지러워도 그냥 다 참고 출근하잖아요. 다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앞이 안 보이고 핑핑 돌아도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지난 날 동안은. 근데 그런 말을 해주는 게 저는 되게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그건 또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제 지난 날이 떠오르는데 그냥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도 지하철에서 쓰러진 적도 있고 그냥 초등학교 때도 이제 막 급식실 뛰어가다 넘어지면 앞이 안 보여서 어지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앞이 하얘지는 경험도 많이 했어서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사실 당연하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막 어지럽고 힘들어도 학교는 가고 회사는 출근하고 심지어 지하철에서 쓰러진 날은 그냥 그날 응급실 그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에 가자고 구급대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도 괜찮다고 원래 자주 아프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바로 학교에 갔거든요. 좀 9시 조금 넘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전 차곡차곡 쌓였던 것 같아요. 사실 아프니까 아니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르면서 저를 누르면서 살아왔던 지난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뭐 개근상도 당연히 받았고 뭐 제 체력이나 제 이런 가진 거에 비해 잘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또 그게 나를 갉아먹는 요인이 되겠구나. 이게 적당히가 필요한데 저는 그거를 내가 조절을 못하는 거기도 하거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꾀를 부리고 이러라는 게 아니고 뭐 유연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유연함과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었고 누군가한테 내가 아프고 힘들다는 걸 표현할 줄 아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외상적으로 기립성 빈맥이라는 게 외상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부러지고 피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신경계 쪽으로 안 좋은 거니까 되게 꾀병 같잖아요. 저는 사실 사람들한테 이걸 설득할 자신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냥 그 검사를 하면서 느낀 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사람들은 나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나를 더 챙겨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서 되게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립성 빈맥을 저처럼 앓고 있는 분들은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 힘들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리고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화이팅!